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해부터 확산된 코로나19로 경제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는 쉽지가 않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윤명희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먼저 전남 지역의 경제 분야 현황부터 짚어볼까요? 지금 우리 전남 지역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전남 지역에 있는 이게 소상공인 중소기업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장기적인 이 경제 침체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 위기로 몰리면서 폐업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설문을 한번 해봤더니 우리 중소기업 한 1,500명 정도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한 40.9%가 이렇게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만 봐도 우리 전남 지역 경제에 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대응을 잘 이겨내면은 보다 큰 이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게 우리 지금 중소기업들의 보면은 대부분들이 아주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지역 경제에서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분야들이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정책을 내놔서 이분들이 다시 이렇게 뭐 다시 사업 일상의 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전반적인 전남의 경제 분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지역 경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광 분야의 구체적인 현황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앞으로 이 관광업계는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관광도 경제의 한 축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전남이 그닥 그렇게 경제를 살리는데 인구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그 여건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관광 산업을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게 우리 그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세계 그 아주 주요 선진국 큰 나라들이 거의 관광 산업화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도록 그 선진국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끊임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관광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의 경우에도 이제 지금은 우리 전남에 숨겨놓은 그런 관광지 또 지금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관광 산업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지고 있는 그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통의 관광 산업의 패러다임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 바뀌는 이제 부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족이 자연 경관을 만끽하면서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 좀 안전한 곳을 이렇게 찾아 다니면서 관광하는 문화하고요. 또 나 혼자 관광, 또 차박 이렇게 이렇게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광지를 우리 전남에서 좀 발굴을 해서 이제 이런 그 관광 산업을 이제 숨겨진 곳들을 발굴을 하고 이걸 이제 전라남 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유튜브나 SNS나 이런 뭐 블로그나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 전남이 지금은 절호의 관광을 상품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전남에 아주 숨겨놓은 그 자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을, 코로나가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를 잘 하면은 그게 우리 전남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 또 우리 자연 환경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게 되면은 또 위기가 기회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려면 또 자연과 더불어서 역사, 문화 부분도 좀 잘 부각시켜서 관광 산업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의원님께서는 이제 장흥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또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그런 커다란 그런 시대적인 그 민중항쟁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5.18 또 우리 민주주의의 그 단초를 하는 역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도정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근데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5월 11일 날 이제 지정이 됐는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는 기념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화문 광장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이 그쪽에 올라와서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전적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전적지가 우리나라에서 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2군데가 우리 전남에 있기 때문에 전남에서도 최후의 항쟁지가 우리 장흥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흥회가 그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장흥에서 전라남도 차원에서 우리 동학농민혁명의 기념식을 좀 전라남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거를 이제 도정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본인도 이제 지사님께서 동감을 한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 전라남도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그 기념식을 개최하겠다. 그러나 장흥하고 장성하고 2군데를 경연제로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전남이 같이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역사 교육의 현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역사 발굴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더 발굴해서 5분 발이랄지 또 도정 질의를 통해서 역사적인 이런 현장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관광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 좀 잘 시행이 돼서 도내 관광 산업에 활기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관광뿐만 아니라 전남은 인구 유입이 좀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특히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도정 질의를 통해서 이제 그 인구 유입에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농산 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 그게 이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그거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농산 어촌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울시 교육청하고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MOU 체결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유학을 이제 우리 전남의 학생들을 서울로 보내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전남으로 유치를 해서 6개월 동안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족형이 주로 많이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우리 전남으로 유학을 와서 6개월 동안 살아봄으로 인해서 우리 전남에 가지고 있는 뭐 친환경 음식이랄지, 우리 전남에 아주 그 좋은 뭐 공기, 뭐 또 이렇게 학생들한테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도정 질의를 통해서 좀 알아본 바로는 6개월 동안 이제 그 친구들이 우리 전남으로 유학을 와서 학교 생활도 해보고 또 그런 말을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그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4학년부터 아마 우리가 이제 유학생을 받고 교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본 결과, 도심 속에서 암울하고 긴 터널을 지나서 밝은 햇살을 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쾌감을 얻었다. 이렇게 좋은 이 환경에서 좀 더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고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좋은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어서 네. 이제 그 부모들이 이곳이 너무 생활하기 좋다. 이런 것들을 서울에 있는 지인들한테 알렸더니 그분들도 따라서 우리 전남에서 이렇게 유학을 한번 오고 싶어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인구 유입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전남을 알리고, 또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오고 또 젊은 엄마들이, 부모들이, 학부형들이 우리 전남으로 오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전남에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재능,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 전남의 주민들에게 이렇게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면서 도정 질의를 어떤 걸 했냐면은 인구 청년 정책관실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보면은 폐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폐가들이나 이런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인구정책관실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그 밑에 농사노촌 유학 프로그램 팀을 좀 활성화를 할 수 있게 그 팀을 하나 이렇게 좀 조직 개편해서 좀 하나 신설을 하면 어쩌겠냐 하고 이제 지사님께 도정 질의를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참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TF팀을 한번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인구 유입에 이제 말하자면은 교육과 지자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표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게 저출산으로 인하고 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또 인구 절벽이라는 문제에 우리가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구 절벽이라는 그 문제가 곳곳 지방 소멸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게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년들이 주로 일자리를 좀 좋아하고 그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그 청년들의 그 일자리를 이제 제가 살펴보면은 굉장히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싶어라 해요. 실질적인 예로 제가 보면은 진도에 이제 뭐 이게 리조트에서 그 진도 지역 청년들을 이렇게 많은 고용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리조트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한다면 거기에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학생들이 뭐 성인이 돼서도 자기 지역에 남아서 고향에 지키면서 부모하고 함께 살면서 그런 어떤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서비스업에서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그런 서비스업의 종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서비스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게 그런 유치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 참 인상이 깊은데요. 이 네네. 전남의 청년 인구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초반부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2019년에 관련해서 또 조례를 발의를 하시기도 했는데 네네. 그 조례를 발의한 계기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발의한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 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요. 사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조례를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요. 실질적으로 전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10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 그 영세한 제조업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 제조업이 아주 취약한 그런 산업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한 이 제조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까 하고 저도 이제 과거에는 기업위원이었고 또 제가 이제 그 기업인을 하면서 또 뭐 한국여성경제협회 강주전남 이제 회장을 좀 이렇게 역임을 좀 했어요. 네. 그때 보면은 어떻게 사회 약자 기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그 취약적인 그 문제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인들의 그 취약점이 경영이랄지 또 거기 뭐 기술력 또 회계 업무 처리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이 협업을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이용하고 또 지자체 단체에서 이런 중소기업들의 물품을 이렇게 좀 이렇게 팔아주는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걸 구매해 줌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네, 침체된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조례안이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과 어떤 노력들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우리 전남에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가 왔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나주 혁신도시에 그 한전 에너지 공대를 유치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한전 에너지 공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 기계 시설 장비 또 이렇게 완전히 아주 고속화된 그런 아주 기능이 좋은 그 고품질의 그 기계 장비를 우리 한전 에너지 공대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이제 한전 에너지 공대하고 산학연 연구 개발을 통해서 굉장히 4차 산업을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제품이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기업들도 우리 전남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런 에너지 기업들은 거의 이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한전 에너지 공대에 가지고 있는 그 산학연 연구를 통해서 그거를 탄탄하게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R&D 자금을 우리 전라남도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경영 안정 자금도 지속적으로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소상공인과 이제 중소기업들은 우리 전라남도에서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전 공대 개교가 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이제 전남도와 각 지자체의 각별한 노력이 더 절실해 보이는데요. 네네. 좀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활발한 의정 활동 계속해서 펼쳐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대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인데요.
하루빨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